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왔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팁, 식단, 운동 방법 등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원푸드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식단 제한을 시도하기도 하고 반대로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무리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고 결국 요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 역시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저 살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에 남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3일 다이어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3일 동안 특정 음식만을 먹고 짧은 기간 동안 체중 감량을 약속하는 방법이었다. 나는 그 방법을 시도했고 확실히 3일 후에 체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심한 허기와 피로에 시달려야 했다. 다이어트가 끝난 다음 날 나는 다시 전에 비해 더 많이 먹게 되었고 결국 체중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런 경험들을 반복한 후 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나는 헬스 트레이너인 친구를 만났고 그녀로부터 식단과 운동의 균형 잡힌 조화가 다이어트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는 말하기를 적당한 양의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식단을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나는 매일 먹는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 성분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런 시작이 필요했다. 처음 며칠간은 관찰을 통해 내 식습관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과도한 설탕과 나쁜 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었다. 대신 나는 단백질 위주의 음식과 많은 양의 채소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선택했다. 하지만 식단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 친구 트레이너가 조언해준 것은 꾸준한 운동이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다. 초반에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았고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속하니 몸의 라인이 조금씩 잡혀가고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률도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요했던 것은 이 과정을 혼자서 고장하고 좌절하는 시기에 내 친구 트레이너가 계속해서 나를 격려해 주었고 변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 날에 서서히 쌓인 결과라는 점을 강조해 주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다이어트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도 증가했다는 것이 더욱 기쁘다. 다이어트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거창한 목표보다는 일상의 작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체중 감량의 진정한 비법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봄 대도시에 사는 한 평범한 직장인인 지수는 피곤함과 스트레스에 지쳐 있었다. 지수는 회사를 다니면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중압감 때문에 몸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잡지에서 균형 잡힌 식단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 기사는 지수의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는 일상이었지만 그 기사를 읽고 나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지수는 조금씩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지수는 우선 자신의 식습관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기름진 패스트푸드를 자주 섭취하곤 했다. 이러한 식단이 이전보다 에너지를 줄이고 피곤함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싶었다. 몇 주간의 연구 끝에 균형 잡힌 식단이란 단순히 한 가지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는 먼저 아침 식사부터 변화시켰다. 전에는 바쁜 출근 시간에 대충 사무실 근처에서 산빵으로 때우곤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오트밀로 아침을 시작했다. 견과류와 계절 과일을 곁들인 오트밀은 그에게 하루를 시작할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했다. 점심에는 최대한 다양한 품목을 챙기려 했다. 브로콜리,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그리고 고구마를 포함하여 샐러드를 준비했고 드레싱은 최소화시켰다. 이렇게 만든 점심은 점점 그녀의 몸 상태를 바꾸어 나갔다. 오후에 찾아오는 식곤증이 사라졌고 에너지가 넘쳤다. 저녁에는 가벼운 메뉴를 선택했다. 무겁지 않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사로 현미밥과 야채볶음을 준비했다. 가끔은 불고기나 생선구이를 곁들였고 디저트로는 그릭 요구르트나 작은 과일 한 조각으로 마무리했다. 몇 달 후 지수는 확연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체중도 점차 안전하게 줄어들었고 피부톤이나 변비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더욱 맑아지고 일에 집중력도 높아지는 변화를 겪었다.
균형 잡힌 식단은 그저 몸매를 가꿔주는 도구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이자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지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변화를 나눴고 많은 친구들이 긍정적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함께 동참했다. 즉,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한 건강한 삶은 단순히 신체적 이익에 국한되지 않았다. 정신적 안정감과 행복을 주었으며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다. 지수는 매일의 식단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유지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새벽 공기가 차갑게 변하면서 집에서 건강을 유지할 취미를 찾고 있는 주부 김지영 씨는 요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불편한 체육복이나 운동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지영 씨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거실에서 요가 매트를 깔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따라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녀가 시도한 자세는 산 자세였다. 이 자세는 서 있는 자세로 몸의 균형을 잡고 척추를 곧게 펴주는 기본 자세다. 지영 씨는 처음에는 이게 왜 운동이 되겠냐고 생각했지만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쭉 뻗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좋았다. 두 번째는 다운독 자세였다. 이 자세는 다소 어려워 보였지만 어깨와 다리의 근육을 풀어줘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인 지영 씨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팔과 다리에 가해지는 적당한 긴장감이 좋아 자세를 정렬할 때마다 마치 몸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는 아이 자세였는데 이름처럼 정말 편안한 자세였다. 종일 활동한 후 휴식을 위한 자세로 제격이어서 지영 씨는 이 자세를 자주 활용하게 되었다.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에 가깝게 앉는 동작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네 번째는 전사 자세였다. 이 자세는 지영 씨가 특히 좋아하는데 강렬한 힘을 느낄 수 있어서 스트레스가 풀렸다. 거실 한가운데에서 양팔을 벌리며 전사처럼 서 있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감이 넘쳤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도전한 것은 나비 자세였다. 이 자세는 양쪽 발바닥을 붙이고 무릎을 양옆으로 늘어뜨려 앉는 자세로 엉덩이와 골반의 유연성에 좋다고 했다. 지영 씨는 첫날에는 무릎이 닿지 않아 아쉬웠지만 날이 가면서 조금씩 더 깊이 앉을 수 있었다. 요가를 시작한 후로 지영 씨는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집에서 자주 해보라는 친구들의 말이 이제서야 실감났다. 집에서 자신의 공간에서 차분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요가의 또 다른 장점이었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 그녀의 요가 이야기는 이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사무실에서의 컴퓨터 작업, 집에서의 TV, 시청, 차에서의 이동 등이 우리의 시간을 지배한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비만,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지어 일부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운동 부족이 또 하나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혈당과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게다가 앉은 자세는 종종 좋지 않은 유체역학을 포함하여 척추에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만성적인 요통이나 목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단계는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업무 중간중간에 자주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능하다면 스탠딩 데스크를 사용하여 서서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운동을 틈틈이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통근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버스나 기차를 기다릴 때까지 서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집에 돌아오면 TV를 시청하는 대신 짧은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장거리 전화를 걸 때는 걸으면서 통화하는 것도 좋다. 사회적으로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업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의실에 스탠딩 테이블을 설치하거나 선체로 회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좋다.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짧은 운동 세션을 마련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필수적이다. 자신의 일과에 맞는 작은 변화를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어느새 긍정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운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혁신하는 일이다.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이유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자주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키워나가자. 지금 당장 변화하는 작은 실천이 훗날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